지금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마음의 시스템, 구조, 아니면 작동하는 원리, 어쨌든 마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보죠. 구조. 그래서 아무 것이나 밭이라고 해서 아무 곡식이나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누구나 똑같이 선하거나 또는 악하거나 일률적이지 않고 이름만큼이나 또는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 마음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저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밭이라는 것은 땅의 기본이기 때문에 땅에 심어서 나는 식물들은 다 자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생각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잘 키워내고 또는 잘 자라는 그 마음의 밭의 토양에 맞는 좀 더 잘 자라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든 적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나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것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좀 더 그것이 더 활발하게 발생되거나 또는 덜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겠지만 어떤 작물이든 밭이라면 적어도 싹은 틔울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데 영향은 성장하도록 돕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시작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본의 아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죠. 되게 술을 마실 때 많이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의 성품을 보려면 술을 먹게 해야 된다든가 또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를 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잘 성장. 말이 계속 잘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예기치 않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놀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수행자라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소위 바람직하지 않는 부도덕한 마음이라든가 파렴치한, 또는 내가 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도 있음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놀라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밭입니다. 밭. 밭에는 잡초도 자라고 밭 주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와서 자라기도 해요. 마음도 똑같다니까요. 내 성품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밭이. 그래서 조건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스러운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잘 대처해야 합니다. 마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 잘할 수 있어요. 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해요? 뽑아버립니다. 원치 않는 풀이 자라거나 또는 다른 작물이 자랐을 때는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린다. 나한테도 이런 마음이 나타났구나라고. 그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라면 뽑아버리면 되겠지만 이 마음은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알아차리면 묘하게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힘을 잃어요. 힘을 잃는다. 나쁜 모습이라도 그걸 내가 원하는 마음이었다면, 분노하는 마음 또는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상태라면 그거는 알아차려도 계속 잘하겠죠. 근데 내가 그런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힘을 잃어버려요. 나타났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게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말이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 내 마음밭, 여러분의 마음밭에서는 어떠한 생각도 자라날 수 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우리가 알아차림으로써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다라고 볼 게 아니고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거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내가 그것이 원하지 않음을 내가 스스로 자각함으로써 자양분이 끊어져요. 그 에너지 공급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은 서서히 소멸돼 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알아차림입니다. 늘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띠의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알아차림이 생기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든가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장담하는 거라든가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런 용기가 없어라고 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없고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것들이 덜 발달되어 있거나 또는 성숙하지 않거나 이런 차이들이지 우리는 거의 동일한 이 몸은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가능성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은 거기서 좀 더 능숙하게 또는 서툴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나도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았을 때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그러니까 저들도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나를 알게 되면 상대방이 그런 것들이 보여요. 넘겨짚는 게 아니고. 근데 상대방을 보고 그거를 알게 되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라고 넘겨짚는 것이 있어요. 상대를 알아서 사람을 인간에 대한 마음을 아는 것과 나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인간을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초점은 나도 파렴치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해칠 수 있고, 나도 영웅이 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다른 사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어두운 면과 직면했을 때 그거에 의해서 자괴감을 느끼거나 한탄을 하거나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는 자신을 불신하는 이런 마음들 많이 그래, 많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나도 한 인간으로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는 그랬었던 거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조율, 조정, 다스려서 소위 부도덕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덕망인 사람, 얼마나 그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또 훈련시켜 나가고 어느 쪽으로 많이 비중 있게 나를 단련시키는가, 바로 그게 내 밭의 토양입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덕망 있는 토양을 갖춘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아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포기하는 또는 나를 비난하는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우리는 똑같은 기계예요, 기계. 이 유기체라고, 기계라고요. 이 인간이라는 어떤 것이 나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기계예요. 우리는 기계에 이입돼서 그냥 이 기계를 통해서 느끼는 감각 기관을 가진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냥 이 머신, 기계, 몸이라는 기계에 우리가 잠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감각 기관들을 이용해서 이런 세계를 느끼고 보고 맛보고 하는 거예요.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더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 마음이 작동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쉽습니다. 컴퓨터를 인간이 만들었듯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도 그 누군가일 수 있어요. 만약 만들어진 거라면. 우리는 컴퓨터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AI가 거의 사람과 거의 비슷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 이게 고귀하다고? 누가 그런 말을 썼을까요? 고귀하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잖아요. 고귀하다고 하자고요. 중요한 건 몸이 내가 아니다. 이건 기계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조건 지어져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어떤 현상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대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너무 애착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계예요, 기계. 유기체. 저는 이식도 했잖아요. 남의 어떤 신장을 갖다가. 기계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지금 기관이 고장나서 지금 보조기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너무 이 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집착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을 거라고요. 죽어버려. 이 육체는 내려놔야 돼요. 그때가 올 거라고요. 그런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육체가 내 것인 것처럼 이런 거에 있어서 먼저 떨어져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표현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것. 그렇게 해보자고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밭에다가 농부가 농작물을 기르듯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생각을 길러내요. 마음이 바탕이 돼서 생각을 길러냅니다. 그렇죠? 그 생각, 마음이 표현이 뭘로 해요? 언어, 소리, 이 말로 합니다. 또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는 그림, 또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다 마음이 바탕이 돼서 이런 창조 행위들이 일어난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것도 마음에서 바탕이 돼서 지금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바탕이 다른 거라면 다른 쪽에 뭔가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떤 선에 대한, 이 명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마음의 토양에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을 공부하고 어디 가서 훈련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토양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행위라는 게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머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떤 소정의 목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또.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면 조건을 갖춰라. 무슨 조건? 마음의 조건.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조건, 부자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거나, 부자가 되려면은 어디 큰 부자하고 어울려야 된다라거나,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여건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 주관자는, 나의 삶의 주관자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출발해요. 제가 만약에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깨달음에 필요한 토양으로 바꾸면 돼요. 전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을 만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절대 믿을 만한 마음이 구석이 없는데 의식이 나를 믿을 리는 없거든요. 병이 낫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그런다면 그 마음들이 먼저 토대가 돼야 됩니다. 생각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보들, 뭐가 좋더라, 어디 가면 낫는다더라 하지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왜 그래요? 소위 우리 흔한 이야기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서.
그 준비라는 것은 마음의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뭔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거나 또는 늘 양심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제 이야기에 공감 가는 게 있을 겁니다. 양심. 어떤 사람은 양심이 작동 안 해요. 없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죽어 있어. 왜? 그걸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계속 양심을 살려놓고 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그것에 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정직하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면 용기가 생겨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사람은 용기가 없어요. 이 용기는 어떤 대단한 나라를 구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용기지만 나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고 또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 누군가의 눈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생각들을, 나의 세계관을 형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한 용기예요. 요거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용기들이거든. 이런 용기들이 조금씩 펼쳐지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져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 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나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면서 그 자존감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그건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요. 무일푼이라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두서없이 어떻게 말씀한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